자, 숫자에 뭐라고 써있느냐? 여기는 안 써있지만 선생님이 자, 부등식은 영어로 하면 자, in equation 그래서 advanced concept 그래서 부등식 심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평소에 문제집상에서 잘 못 본 문제일 텐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블랙마벨 1단계, 2단계를 좀 풀어보신 분은 경험을 해보셨겠고 아마 우리 그 최상위 라이트에도 몇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를테면 x의 개수가 자, 0인 부등식.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못 봤어요. 왜? 3x-2는 0보다 크다. 이런 경우 우리 3x는 2로 넘겨서 3분의 2 이런 식으로 보통 풀기 때문에 x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왔습니다. 네, 그 숫자는 0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0 곱하기 x는 여기 3이 여기 오면 3. 네. I'm waiting for you right here. Thanks for coming. 이런 시간이죠. 자, 여기 보면 0 곱하기 x는 3이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 답을 뭘로 써야 되죠? x는 이렇게 써야 되나? 자, 우리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수를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x를 한번 내가 넣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마이너스 1, 3, 이 마이너스 1, 0 어떠한 숫자를 넣더라도 얘는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은 3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애초에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해는 없다.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답을 쓰실 수 있어야겠어요. 1번 해는 있다. 2번 해는 무수히 많다. 3번 해는 없다. 4번 x는 3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경우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표시해줬나? 0 곱하기 x는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해는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거이면 어떠냐? 보시죠. 여기에 어떠한 수를 넣더라도 여기 양수 아마 3이라고 해봅시다. 어떠한 수를 넣더라도 0은 3보다 크다가 되겠죠. x 값이 어떤 값이 오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일찍 온 우리 김 어린이 양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어린이 양. 자, 여기 0과 3이 있다면 3은 성립하는 부등식이 됐어요. 이런 형식의 부등식을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항등식을 배웠어요? 항등식이 뭐죠? 언제나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등호가 꼭 있어야 돼요. 오, 그래? 그러면 어떤 게 항등식이지? 0 곱하기 x는 0. 이게 항등식인가요? 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항등식이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 해요. 언제? always. 항상 항자를 써서 항상. 근데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면 이거를 다른 말로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보면 absolute equation. 언제나 성립한다.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얘는 x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해는 어떻게 얘기해? 무수히 많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 표현 혹시 아는 사람? 이런 경우 해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해는 모든 수. 여기서 모든 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3까지 만약에 배웠다고 가정하면 실수를 얘기해요. 무리수까지. 그래서 해는 모든 수이다. 여러분들은 아직 유리수까지만 배웠으니까 유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법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0 곱하기 x 양수. 자, 이번에는 0 곱하기 x가 0이래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이번에는 양수가 아니라 0이 왔어. 자, 얘는 성립하는 부등식일까요? 성립 안 해요? 그렇죠. 이쪽은 항상 0인데 0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태준 씨 이런 경우 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없다. 그렇죠. 내가 없다. 이렇게. 혹시 화목반에서도 비슷한 내용 했나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 수학적 머리가 있는 분이시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0 곱하기 x는 음수다. 자, 이런 경우도 해는 없다죠? 얘도 해가 없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x의 개수가 0인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해는 없다와 해는 모든 수이다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2번을 한번 보시죠. 자, 계수를 뭐라고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렇게 A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A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되나요? 네, 됐죠?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부등호가 그대로 있으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B일 테니까 이 B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만약 B가 양수라면 얘는 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B가 0이라면 해는 없다. 그래서 B가 이거일 때는 모두 해는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A분의 B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A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계수가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부호를 나누어서 쓰는 훈련을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선생님이 거기 문제 1, 2, 3번을 해놨어요. 빨리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1, 2, 3번. 태진씨 1, 2, 3번. 로고싱. 연필이 없나요? 역시 누가 없습니까? 선생님의 귀한 연필을 쓰고 싶은 마음이었군요. 특별히 오늘 깎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숙제를 못했어요. 네? 연필 안 가졌다고요? 아니, 숙제를 못했어요. 숙제를 못했다고요? 네, 팔 다쳐서. 팔을 다쳐서요? 뭐 수학머리가 있으신 분은 머리로 만드시는 거 아니었나요? 나 민소장이야. 진짜 연수 잡아가지고 조용히 해. 그래도 괜찮아요. 착실히 바뀌어서. 왜 싸웠어? 아, 그럼 왜 싸우신 거죠? 그냥 혹시 다 빼야 된다. 어? 근데 못 뺏어서 병원. 아유, 그런 거까지 있어. 하고 하는 건못 뺏어서. 이따들 그냥 쓰는 거 뒤처리 되니까. 키가 이제 미스터 정, 네. 3번까지 다 풀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뒤에 문제도 한번 설명하는 거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뒤에 것까지? 1, 2, 3번까지? 네. 진짜로? 천재가 나왔네. 자, 천재가 나왔어. 자, 어드밴스 봅시다. 이동을 먼저 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우리 풀던 그건데요. 그래? 자, 보세요 선생님. 얘는요, 여기 샥샥 지워지잖아요. 샥샥 지워지잖아요. 그럼 0은 1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얘를? 해는 없다. 근데 이렇게 풀면 이렇게 양쪽을 다 빼서 풀면은 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자, x는 좌변으로 모으고 상수는 우변으로 모은다면 3-3x는 이거 곱하기 뜻이에요. 점은 x는 1이다. 그래서 0 곱하기 x는 1이다. 이런 경우 x가 어떠한 숫자가 와도 1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해는 없다. 이렇게 수식을 정렬해서 풀어주시면 더 센스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x에서 앞에 가로 안의 개수가 2이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가 2 항하면은 자, 그렇다면 2-2의 x는 0,x. 자, 얘는 언제나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써주셔야 돼? 해는 마술이 많다가 아니라 해는 모든 수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A는 0보다 작다일 때, 음수일 때, x에 관한 4x, x에 관한 1차 부등식 linear equation in equation is equal to ax plus 3 less than and equal minus 1.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얘는 어떻게 풀느냐? 일단은 상수를 이항시켜 ax는 마이너스 4. 자, a가 요 상황이 도래했죠. 그런데 여기서 뭐뭐일 때입니까? if a less than 0.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를 양쪽에 a분의 1을 곱해주신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3번까지 정답 맞추신 분? 네, 한 10분 정도 되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7명인데 여기까지는 8명이군요. 김어린이도 맞추셨어요. 제가 가끔 이 김어린이를 등장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직접 질문하면 또 나한테 질문하네?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제가 데리고 다니는 저의 수제 제주.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줄 또 다른 방정식 풀이의 방법, 바로 X자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x자 방법. 무슨 얘기냐? 자, 부등식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이보다 작다. 자, 이 부등식은요 원래 두 개의 부등식이 합쳐지는 거죠. 어떤 겁니까? 얘를 두 개로 나눠 써봐라. 첫 번째 부등식은 얘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얘인데 기본적으로 x를 좌변에 놨으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겠죠. 자, 이 두 개의 부등식이 합쳐지는 거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수직선상에서 나타내줘라. 자, 얘는 뭡니까? 동그라미가 까맣게 칠해져 있고 얘도 동그라미가 까맣게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는 얘보다 큰 상태, 얘는 얘보다 작은 상태를 나타내는 공통 영역 여기를 나타내는 여기에 있는 수들이 뭐예요? 결국 x를 만족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개의 부등식이 합쳐져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max와 미니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규민 씨 얼마입니까? 최대값 얼마입니까? 플러스 t. 어? 최대값이 b 플러스 t. 자, 김규민 씨는 b 플러스 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준 씨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몰라요? 아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요? 마이너스입니까? 두 개를 더하고 했는데 마이너스 최소값 뭐죠? a 플러스 a 플러스 c 정답. 천재 나왔어. 천재 소년, 천재 소년. 우리 모두 천재 클래스. 자, 여기 보시면 x 플러스 y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 김원희님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수학 시험지는요 문제는 어렵게 내고 시간은 적게 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문제는 어렵게 주고 시간은 적게 주는 시스템이지. 그러면 저거를요 빨리 푸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 아, 그거 알려주시려고 했군요. 좋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배워보자.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은 식을 더해 주시면 돼요. 어떤 경우? 두 식이 덧셈으로 돼 있을 때. 두 식이 덧셈으로 돼 있을 때. 자, 두 식이 덧셈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사정없이 세로 더하기를 실현해 주시면 됩니다. 사정없이 더해 주시면 뭐다?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 그러면 부등식을 그냥 이렇게 주고 나서 두 부등식을 변사를 해봐라, 덧셈을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가겠습니다. 뺄셈. 자, 부등식은 똑같이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냐? 부등식은 내용이 똑같아요. 자, 부등식은 내용이 똑같은 상황에서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와 맥스를 구해봐라.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최대값 얼마인지 한번 이번에는 정훈이 씨가 얘기해볼까? 이거 최대값 얼마입니까? x-y의 최대값. b 빼기 c. 자, b 빼기 c. 최소영 씨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요거 미니는 얼마인가요? 잠깐만. 바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죠. a-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 a, c 빨리 푸는 방법. 자, 얘를 사정없이 빼주시는데 덧셈은 그냥 세로 덧셈이 가능했지만 얘는 세로 덧셈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 x자 샹샹 그래서 x-y는 여기는 뭐라고 써주셔야 돼? d-c a-d 이렇게 써주셔야 성립이 됩니다. 자, 어머니 괜찮았나요?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왜 x자가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 이해할 수 없으면 공식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일이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덧셈을 하듯이 하는 건 이해됩니까? 세로 덧셈? 네, 덧셈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얘는 꼭 왜 굳이 x자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
B.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뺄셈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덧셈을 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y가 되면서 양쪽이 부동의 방향이 거꾸로 돼야겠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됐죠? 선생님이 얘는 두 개의 부등식이 합쳐진 형태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 얘에다가 양쪽으로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여기로 와.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디로 와? 여기로 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덧셈을 만약에 그냥 해주신다면 세로 덧셈 가능, 세로 덧셈 가능,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a 마이너스 b, 여기는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머, 결과가 같습니다. 왜 x자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니, 김원희니? 네, 선생님. 잘했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의 덧셈 양쪽으로 나와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곱셈과 나눗셈을 나누고 시작하면 섭섭하겠죠? 자, 그렇다면 곱셈과 나눗셈으로 훈경 개시.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단서가 없어요. 어떤 단서냐면요. 얘가 모두 양수예요. 왜 양수면 안 되냐? 음수가 있으면 안 되냐면요.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일률적인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해주시고 만약에 조건이 A도 B도 C도 D도 뭐죠? 양수다. 자, 양수 영어로 하면 플러스 아빠네 수학을 안 드시군요. 김원희 한번 해볼까요? 양수는 positive number, 음수는 negative number. 그리고 0은 둘 다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0. 잘했어. 양수 positive number. 양의 정수 positive integer. 하지만 양의 정수는 줄여서 한 글자로 쓸 때 뭘로 써? Z라고 쓰죠? 아니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0을 합친 수는 독일어 이렇게 쓰지만 하지만 지금 누구의 시대입니까? 미국과 영국이 최대 강국이죠? 특히 미국. 미국 애들은 독일 애들이 쓰는 걸 뒤집어 엎고 자기들이 쓰는 정수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나 수학을 발전시킨 18세기, 17세기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대륙 속 사람들이었죠. 영국 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 프로이센이었어요. 바로 이 프로이센에서 Z를 중심으로 썼던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 네? 도이치란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그때는 독일이 없을 때. 그때는 통일되지 않은 국가였어. 도이치란드는 빌헬m 헨스가 독일을 통일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네임이야. 그 전에는 뭐라 불렀어? 프로이센. 프로이센. 역사 시간이죠. 시험 문제 나올까요? 프로이센의 위대한 수학자 이름을 쓰시오. 가우스. 선생님이 된다면 이런 문제 내겠죠. 아니 선생님 원장님이 아니에요. 이게 강사가. 자, 프로이센의 가우스가 정수를 정립한 아주 위대한 수학자인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뭐야? 정수를 제트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서 모든 수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줘? 자, 곱셈이 할 때는 그냥 세로 곱셈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로 곱셈 장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 뭐라고 그랬어? 당당하게 내렸어라. 당당하게 내렸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선생님의 멋진 견력 컨셉 프린트물을 갖고 싶은 분은 테밀라인 셉을 해주세요. 광고 멘트. 아주 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나누기인데 전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최대 최소값을 뭘로 물어봤어? 나눗셈으로 물어봤다. 딩딩딩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 10. 전교 1등도 모르는 최소가 A 나누기 C A 나누기 D. 여기는요? B 나누기 C 그렇죠. 뭐랑 똑같죠? 아까 X자였던 빼기랑 똑같죠? 그러면 왜 빼기랑 똑같을까요? 정리 씨, 이거 왜 이렇게 X자로 빼기로 똑같이 해야 됩니까? 설명까지 가능하다면 당신은 지니어스. 가장 작은 걸 만들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눠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최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눠야 가장 작은 수가 되죠? 아,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눠야. 그러니까 X가 가장 작을 때인 A에서 Y가 제일 클 때인 D로 나누면 그게 최소가 돼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은 수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2가 1과 3 사이에 있다고 하면요. 역수를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수를 취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뀌는 거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배웠죠? 선생님이 한번 규민 씨한테 이렇게 물었어. 야, 부등호는 어떤 연산할 때 바뀌지? 그럼 규민이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음수를 곱할 때 양면의 음수를 곱할 때 바뀌어요. 한 가지만 대답할 겁니까? 두 번째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태준 씨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바뀝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힌트를 줬어요. 분수를 곱할 때? 어? 분수를 곱할 때? 분수를 곱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역수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이제 1차 함수라는 걸 배우겠지만 함수의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중등 과정까지 부등호를 바꾸게 만드는 함수 두 개를 말해봐라 하면 뭐야? 음수를 곱하는 함수와 역수를 만드는 함수라고 얘기해. 다만 역수를 만드는데 양수일 때라고 생각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얘는 역수를 만들게 되면 D분의 1과 C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죠? 자, 이 상태에서 곱셈을 한다면 선생님이 곱셈은 뭐야? 그냥 내려쓰기 대작전이라고 했죠? 내려쓰기 대작전 하면 얘는 뭐야? D분의 A, C분의 B 해서 내려쓰기 대작전으로 이렇게 수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죠? 어떻습니까? 명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지금요? 이 순간? 네. 1, 2, 3은 다 풀어봤으니까 다녀오시고 자, 다른 분들 거기 문제 1, 2, 3, 4 밑에 나와있죠? 한번 봐보세요. 1, 2, 3을 했으니까 다녀오십시오. 펜이 잘 풀었어요? 여러분 풀었어요. 분수를. 진짜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선생님 했나? 답도 안 알려줬는데 막 공부를 치고 있네? 네. 여기만 이번에 100점 맞겠죠? 다 했네 여러분들 천재들이 네? 야 근데 답도 안 알려줬는데 막 100점이야 선생님 지금 되세요. 역시 진정한 성적입니다. 당신은 여전이야. 지금 감사해요. 우리 다쳤는데도 저걸 맞아서 눈물 나게 했을까? 눈물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얼른 참았어. 지금도 눈물이 아이고 눈물 나 감동했어요. You're ready to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다음 수를 얘는 당당하게 더하래요. 자 더하래. 자 그렇다면 더했어. 만약에 이렇게 더한다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자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뺐어. 빼기를 하래.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x자 전법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x-y 써주고 x자 전법 로고싱 쇽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6 자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다 맞으셨죠? 태준씨 맞았나 확인해. 맞았어요? 네. 자 다음은 요거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어떻게 곱하여라 곱하면 세로 계산 vertical method 세로 계산 자치를 일단 잘 해오죠? 자 이번에는 우리 김원희가 4번 한번 풀어볼까? 시계 한번 풀겠습니다. 선생님. 잘했어. 자, 나눗셈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눗셈 몇이야? 선생님, X자입니다. 셔. 4의 1. 그리고 정확하게 써줍니다. 좋았어. 12 나누기 8은 8배. 12. 2배. 3. 3의 1과 2의 3 사이. 자, 네 문제 다 맞추신 분. 우리만 최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Equation Advanced Concept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식 100점 받으실 준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멈추고 선생님이랑 같이 중간고사 대비 30제